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정말 미치도록 뜨거운 금요일 밤 미쳐봅시다. 이런 각오로 오늘 또 스픽스 역전 영사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같이 미쳐보려고 제가 또 새로운 멤버를 한번 모았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한번 제가 이름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각자의 소개를 각자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안진걸 소장이야 다 너무너무 잘 아실 테니까 안진걸. 네, 그리고 김성진 시민 언론 민들레 기자, 그리고 조하준 굿모닝 충청 기자, 김시몬 뉴탐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이너 기자들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자기네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예, 굿모닝 충청 조하준 기자입니다. 예. 네, 특히 굿모닝 충청은 싫어하시죠 우리 대통령이? 어때요? 예, 글쎄요, 뭐 아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굿모닝 충청 현재 기자, 현재 권력감시 탐사보도 그룹 워치독 소속이십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포털에도 걸리지 못하고 정권의 탄압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한 마이너 중에 마이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민들레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특히 그 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매체 중에 탑오브 매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재밌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네, 맞습니다. 각계각층의 축하가 쇄도하고 있고 아, 여기 또 소장님께 직접 예, 축하도 저도 해주시고. 축하 영상 올렸습니다. 우리 민들레 기자님도 김선희 기자님도 워치독 소속이죠. 네. 워치독이 뭐예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워치도 보는 게 감시견이라고. 감시견이. 감시견. 예. 거기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애완견 이야기해가지고 나들 이제 좀 벌쩍 뛰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그 대통령 말을 빌려가지고 발끈한 자가 범인이다. 발끈하면 개다. 그래서 발끈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보는 것만 보자 열심히. 그래서 워치독으로 해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좀 보도를 해보자 이런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래가지고 마이너 기자들이 모아서 탐사 보도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지금 아, 멋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김성기 기자는 뉴시스 네, 맞습니다. 출신이시죠? 네. 네. 메이저 언론사 출신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메이저 또. 나는 메이저 싫어해. 나는 네. 내가 마이너여가지고 마이너가 좋아. 아, 저도요. 네, 자 우리 맞은편에 계시는 기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논쟁이 끊이지 않는 덕탐사 출신 무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권성동에서 권성동에게 고소당해서 이제 힘든 고초를 겪었고요. 스토킹, 주거침입 당하지 않은 고소가 없습니다. 예. 예. 김시몬 기자입니다. 아, 우리 김시만 기자 역시 워치독 소속인데요. 네, 네. 그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주거침입 뭐 이런 걸로 고소당했다가 무죄 나지 않았어요? 스토킹이었는데요. 네, 스토킹. 제가 좀 따라다녀가지고 열심히 지켜봤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2년 만에 불기소 혐의 없음 나왔고요. 아, 축하합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예. 왜 남의 집 쫓아다니고 그래요? 워치독이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도 또 해보세요. 네, 세 분의 네. 탐사 기자보다는 못하지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임세은 소장과 안진걸 그리고 검사 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하고 문자도 주고받았고요. 어. 감옥에 계신 명태균 씨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제가 10명의 변호인을 준비해놨으니 국민들과 역사의 편에 서서 공익제보를 해달라. 제가 무료 변론 하겠다라 메시지도 전달해드렸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달해가지고 김수현 변호사가 그거 써먹었잖아요. 좌빨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그래서 접근했다고. 일단 김소윤 씨는 잘리는 성과는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것 같고요. 노영희 변호사님과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아, 자기 때문에 잘렸구나. 김수현이 활약을 더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 잘라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그 사람 윤석열, 김건희 끈앞풀이다. 당신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당신 편에 서서 국민들이라든지 법관들의 그 정상을 최대한 참작시켜줄 무료 공익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검사 모임 변호사들 오동현 변호사님이라든지 이성명 이분들이 이제 나서신다고 해가지고요. 그 김소연 변호사 그분 자체도 좀 마음이 좀 콩밭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의 본업은 뭐 이제 명태균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본업인데 이준석 공격에만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준석이 그래도요. 예. 세상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준석이 하다가 열받으면 준석이 성도 안 쓰고 악의 추.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한 5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역시. 반말했나? 네. 아, 4살 더 많군요. 근데 4살. 어쨌든 그 변호사님이 더 활약을 해주셨으면 이준석 의원이 더 이렇게 폭로를 했을 텐데 아 진짜 폭로를 하다 말고 명태균 씨가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싸다가만 느낌이 좀 났어요. 이준석 의원이 좀 폭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솔직 담백하게 우리가 그동안 취재했던 것들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좀 무서워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역전의 용사들 오늘 한번 이 멤버 그대로 한번 쭉 갈 수 있는지 파일럿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요즘 또 핫하게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아니다 반박하고 있지만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그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김소연 변호사가 내가 명태균 씨 핸드폰을 쭉 봤더니 오세훈 씨는 정말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10월달 영상입니다. 국정감사 때. 네.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보고 얘기할까요?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런 질문이 예,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그 아니라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균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질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 보조금이 시장님. 들어간 사안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무슨 저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냥 질의를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게. 무슨 질문을 했는데 무슨 대답을 한 겁니까 우선?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 그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 앞에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의혹 해소 한번 차원에서. 네, 윤건영 의원이 물어봤죠.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한 거의 1분 동안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뭐 서울시 행정 문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오늘 뭐 뉴스타파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요.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뉴스타파 오늘 나온 기사 보면요. 오세훈의 최측근, 뭐 스폰서라고 김땡땡 씨. 예, 불리는 김모 회장이 강혜경 씨에게 3,3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보낸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시기가 오세훈 씨와 오세훈 지금 시장과 안철수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 하던 그 과정, 그때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사실은 그 돈 준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은 그렇죠. 김땡땡 그 후원 사장은 아니고 딴 사람인데요. 네. 예,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예.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해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3,300만 원만 준 건 아니고요. 다 합쳐서 한 1억 가량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강혜경 씨가 뉴스타파에 전달해 준 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준 것만 확인했고요. 네네. 그 전후로 사실 1억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녹취도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예. 아직까지 녹취를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 예. 그리고 또 그 제주 별장 예. 관련한 그 소유자로 알려진 그 후원 회장도 김모 회장님. 예, 뭐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해서 왜 자기가 돈을 주느냐?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뭐 이야기. 이게 정치장법 위반 아니에요? 정치장법 위반이죠. 왜냐면 네. 공식 선거 비용으로 여론조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김땡땡 회장이 지금 대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대납을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죠. 실제 그 오세훈 시장의 선거 비용 그 사용 내역을 보면 그 미래한국연구소하고 관련된 항목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납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대선하고 똑같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예. 대선 여론조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3억 7천짜리 예. 조작 여론조사를 해서 예. 윤석열, 김건희가 홍준표도 재치기 하고 이재명도 이게 만드는데 그걸 갖다 바치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예. 네.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죠. 정치자금 또 불법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영선은 공천을 받아내고 그렇죠. 예. 그거 똑같은 거죠. 최소 지금 여기서는 확인된 게 여론조사 비용이 3,300만 원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3,3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예.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면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는데 예. 뒤집어졌다. 이상한 여론조사였다. 아무래도 홍준표 다음에 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명태균의 신공을 예. 홍준표 알고 뭐 울었던지 어쨌든지 돈도 주고 근데 지가 직접 주면 문제가 될까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줬는데 딱 그게 걸린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것은 정치안법 위반에다가 이- 선거 비용 누락 여러 가지 혐의가 걸리는 거죠. 특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때가 거의 자기 정치 생명에서 이제 좀 거의 마지막 도전 비슷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1년에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시장직 걸고 주민투표 잘못했다가 사직했잖아요. 네. 역사상 최초의 셀프 탄핵이라고 하는 거죠. 광진에서 또 셀프 탄핵.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서울 종로에 나갔다가 그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13% 차이로 왕창 깨지고 네. 그리고 광진구 을에 나갔는데 정치 신인이었던 고민정 의원한테 또 깨져서 이제 2번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슬슬 끝물로 지금 분류되는 찰나였는데 많이 그때- 힘들었겠죠. 예. 그렇죠. 울음이 나올 그때 수도 있었을 누군가는 반드시 진짜 그 지금 지푸라기라도 좀 나를 좀 건져줄 지푸라기를 좀 던져줘 이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총 25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게 이제 강혜경 씨의 예, 주장이었고 그 중에서 13번 정도 이제 비공개 예.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 입장은 처음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왔길래 이거 말도 안 되나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였었고 본인은 뭐 자체든 뭐 공개든 비공개든 전혀 모르겠고 나한테 가지고 온 적도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 보게 되면은 3,300만 원은 그럼 왜 줬냐 이런 얘기고 또 강혜경 씨 주장에 의하면 1억 상당의 돈이 또 따로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그 돈은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김땡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돈은 왜 줬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랑 제가 좀 전에 오면서 통화를 하고 왔는데 녹취도 있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좀 더 찾아서 확인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예. 안 소장이 또 좀 전에 저한테 예, 얘기한 예, 거에 예. 의하면 매불쇼도 같이 예, 명태균 씨가 예.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뉴스토마토의 이제 최근에 단독 보도로 예. 오세훈과 명태균 등등이 카톡을 주고받은 게 확인됐다. 예. 아.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네. 근데 검찰이 확인이 된 걸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딱 한 번 보고 관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가 거짓말한 거죠. 오세훈도 예. 따라서 거짓말 딱 걸렸는데 매불쇼에 이제 정승기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차분하고 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거나 떠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평소 스타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근데 이분이 실명으로 예. 뉴스토마토에 보궐선거 앞두고 오세훈이 매불쇼 온 적이 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 후보들이 매불쇼가 워낙 인기 채널이고 뭐 동접이 최근에도 보니까 한 10만 안팎에 당시에도 누적 시청자 수가 100만 안팎 할 때 아닙니까? 막 예. 유시민 장관 나올 때는 막 예. 누적 시청자 수가 400만까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예. 선거철엔 더 하죠. 예, 선거처럼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하고 싶다 해서 출연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따라왔다. 승원 중에 양복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누구 그때는 우리 대소장 몰라. 안 봤는데 그렇죠. 지금 세보니까 명태균이었다. 같다. 아. 그리고 계속 이걸 실명으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매부쇼 갔을 때도 이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분명히 명태균 씨 같은데 크루치킹 중이 나가는데 이제 뉴스토마토에 일종 공익 확인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 명태균이를 뭐 딱 한 번 보고 위험한 사람이니까 끊었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요즘 왜 거짓말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그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지금 예. 이게 직이 날아가는 그 범죄인데 그게 네. 사실 인정할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이 앞서고 있었는데 자기가 뒤집은 거. 예. 그 과정에서 명태균의 이른바 불법 공작성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지금 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경원이 반격을 했어요. 실제 페이스북에. 예. 네. 그때 서울시장 선거, 당대표 선거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상한 여론조사로 내가 뒤져졌다. 자기 예.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나경원도 소문을 들은 거겠죠. 오늘날에 자기가 네, 뒤져졌다. 그때 제가 그때 국회 출입을 네. 했을 때였는데
때마침 그 당시에 소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중동에 있는 반장들이 12월 달에 모처에 모여가지고 네. 안철수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국회에서 파다했었어요. 안철수를 밀어준다. 안철수를 밀어준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보도들이 안철수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여론조사 크로스되는 순간이 한번 와요.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가 아예 지면을 바꿔가지고 오세훈으로 갈아타는 역전현상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오세훈 마크맨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아하.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신환 의원이 그 운영하는 하우스 거기서 단일화 관련돼서 발언하는데 통신사 기자가 저 혼자 갔었어요. 저 혼자 네. 듣고 혼자 속보 쓰고 혼자 1보 2보 3보 썼던 기억이 나서 네. 그때 그러고 나서 보좌관이 아주 고맙다고 와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크로스가 의문의 크로스 여론과 전혀 다른 의문의 맞아요, 크로스라고 맞아요. 나서 오세훈이 치고 났던 그 경황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비공표 여론조사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요. 나왔던 거랑. 좋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2021년 3월 달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김땡땡 씨가 3,3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송금이 됩니다. 4차례는 단일화 성공 전에 그리고 한 차례는 단일화 성공 이후에 전달이 됐는데 이 돈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가였다는 게 강혜경 씨 얘기고요. 강혜경 씨 말만 나온 게 아니고 명태균 씨도 그와 똑같은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지급했어야 될 돈을 이 스폰서라고 불리는 김 회장이 대납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뉴스타파랑 인터뷰를 하면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았다. 그리고 이 김땡땡이 보낸 3,300만 원은 명태균 가족의 생활비나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로 쓰였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2월 1일, 5일, 18일, 23일에 2,800만 원을 냈고 2021년 3월 23일에 또 한 번 돈을 아마 2021년 3월 21일에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가 된 다음에 26일 날 예. 돈을 또 지급한 것으로 됐는데요. 이분이 바로 과거에 철강회사를 운영했던 김 회장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이거는 2021년도에 들어온 것만 따진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돈을 많이 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야,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10년 동안 제야에 묻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예. 사람이 갑자기 치고 붕 올라오고 나경원을 물리치고 사실은 단일화 상대로 안철수를 물리치고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그때 고민정 의원한테 졌을 때가 가장 네. 결정타였죠. 그때 이제 정치 신인한테 깨졌으니까 오세훈은 볼장 다 봤다. 아마 이 김성진 기자가 오세훈 전담 마크맨이었을 때 네. 아무도 안 갔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역전의 용사였네요. 역전의 용사죠. 역전을 조작한 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의 정치선 보면 조하중 기자님 잘 기억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의 퇴출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경원은 당시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막 하고 막 여전사미지 됐고 나경원도 꺾일 때였죠. 예, 꺾이긴 해도 예. 나경원은 어쨌든 당내 지분이라든지 지지가 이준석 대표 때도 자기가 앞서고 있었잖아요. 예. 오세훈은 아시다시피 오세훈 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도 오세훈이 약간의 한동훈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깐족깐족대고 예. 눈치 보고 기회 주자고 사접시하고 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실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 평가가 국민의힘 있었죠. 내에서 오세훈계가 없어요. 네. 뭐 오신환이나 지금 몇 명 있는 거지. 네. 지금도 많지 않아요. 심지어.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뭐 한동훈이 낙마기만 바라고 있대요. 맨날 기도드리면서 한동훈 날아가면 나밖에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더 인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경원 이기는 것도 안철수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 오세훈 관련 명태균의 정치 공작성, 여론 조작성, 비공개 조사가 크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게시판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와가지고 딴 얘기들 좀 하지 마시고 제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송 내용의 본질을 조금 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좀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또 싱크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싱크 한번 먼저 들어보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하동 쌍계사에 가가지고 하고 예. 문태균하고 김영선이 만났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만난 시점이 언제예요? 만난 시점이 아마 첫 진술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럼 좀 한 3월달, 4월달쯤 되겠어요. 공천 막바지에. 만약에 그날이 일요일인 것 같으면은 일요일 날 만나려고 하니까 대구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구에 없고 쌍계사를 간다. 쌍계사를 화동에 쌍계사를 자기가 일정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쌍계사까지 김영선, 명태균이가 가면서 쌍계사로 부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쌍계사를 갔다는 걸 어제 알았거든요. 아니 그 자리에 김영선도 있었잖아요. 지난번 진술할 때는 김영선 의원이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글로 오락해서 갔는데 왜 갔다고 생각했느냐. 자기 공천 때문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예비 지방선거 후보 중에 이땡땡 시의원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배땡땡 고령군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땡땡 시의원 후보인 여성분이 영장이 청구될 당시에는 내가 공천 대가로 돈 준 게 맞아요? 라고 시인을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김태열 소장하고 대질하면서는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부인을 하는 바람에 검사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게 진실이냐 진실 게임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김태열 소장이 이제 같이 있었다는 건데 김태열 소장이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바를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땡땡 시의원이 명태균을 데리고 공천 주라고 국민의힘 누구누구 의원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누구누구하고 명태균이가 2021년 6월 11일 대선 때까지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대질신문한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싱크로 지금 나온 거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동 쌍계사에 가가지고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만났는데 그 시점 관련해가지고 3월이나 4월쯤 됐던 것이고 공천 막바지에 일요일이었는데 나 공천 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질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또 거짓말을 지금 또 하고 그러는 걸까요? 이런 본인의 또 마음은 뭘까요? 안 소장님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마음은. 글쎄 자기가 돈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네. 공천으로 뇌물을 준 게 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하면 공천 헌금이 아니라 뭐 대여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 이 공천농단, 국정농단에 자기까지 한 부속이 돼가지고 된통 세게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하여 네. 그냥 대여금이었다. 그래서 빠져드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윤석열, 김건희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엄청난 게이트로 우리 국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대여금이고 뭐 그냥 사인간의 금전거래다. 이건 김영선도 그렇게 지금 저기 둘러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 시원도 그렇게 지침하지 않았을까요? 윤한홍이라든지 지금 뭐 점정식 같은 찐윤들 계속 나서갖고 무마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야야야 그 공천 대가라면 큰일 나 그냥. 그냥 대여금 뭐 갱간에 사인간에 돈거래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야 싶은데 근데 이미 밝혀진 것으로 그것은 뒤집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검사랑 싸운다는 거는 검사가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니까 검사가 그렇죠. 화가 많이 예. 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 해놓고는 왜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싱크 하나 더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선되고 주 의원이 이제 당대표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아마 주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수시로 만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대충. 네, 저거는 주호영 의원하고 뭐 자꾸 땡땡하지 맙시다.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렇죠. 자꾸 저런 식으로 해요. 주시 뭐 당시 둘밖에 없어요. 그래요, 다 뻔히 알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준석 의원이랑 붙은 사람 중에 주 씨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맞아요. 주호영 이름. 아니 주호영 우리가 이름 이름을 왜 못 적어서 말해요? 다 붙었었는데. 뻔히 아는데 그냥 솔직히 해봐요. 볼드모트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해봐요, 김상진. 뭐 주호영 의원이 이제 만나가 떨어진 다음에 네, 마음이 네, 많이 네. 헛헛했나 봐요. 그때 많이 졌거든요. 나경원
이후로 거의 뭐 한 자리 수들이 뉴스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고 그렇죠. 나서 명태균 씨와 이제 수시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 싱크 한번 좀 들어봐야 제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이분들이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명태균 씨랑 계속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맺고 있었다. 네. 예. 그렇게 결국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봤을 때. 예. 결국은 완전한 공범이었던 거죠. 국민의힘의 그렇죠. 유력 전층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던 것을 네.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내대표까지 김건희 하시고. 특검법을 계속해서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김건희 방탄 행위의 완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선이 되고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명태균 씨랑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이거예요. 이번에 그 PC 복원했을 때에도요. 지상욱 예. 그 여의도 연구소 네. 여의도 심은하 연구원장 씨 심은하 씨 네. 남편 네. 뭐 이준석 의원 별별 사람들하고 나온 게 다 나왔고 여론조사 연구 그 했던 거 이 누구야 명태균 씨가 만들었던 미래항공연구소?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만들었던 그 보고서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다 보내줬대요. 링크가 다 연결돼가지고 보내준 내용이 다 나왔대요. 네. 거짓말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수시로 만나고 난 뒤에 네, 네. 주영 씨도 이렇게 계속 선거에서 지다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이기잖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팽당하는 걸 보니까 그 부인이 못 참아서 내가 까겠다 지금 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요거를 사실은 요거를 전 대표가 다 취재를 했는데요. 예. 세 번째 싱크까지 들어보고 전기현 예. 대표가 취재한 내용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싱크 한번 들려주세요. 함성덕 교수가 명태균한테 정수를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만나봐라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첫 만남이 됐어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신 분이군요라고 그 대화 오가고 그래서 명태균이가 항상 하는 말이 윤 총장이 나를 처음 만났으면은 대통령이 안 됐다고 김건희 여사가 나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런 말을 한 게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공개됐을 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서 아마 함성덕 교수하고 모 중진 국회의원에 의해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모 중진 국회의원이 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이 결국 중진 의원으로서 명태균 씨랑 또 관계가 있다는 게 또 드러났네요, 이제는. 예. 그렇죠. 그러면 명태균 씨랑 관계없는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누굽니까? 글쎄요, 좀 세게 크게 말해봐요, 이렇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찾기가 참 힘들고. 아닌 사람 딱 한 명. 또 다른 한동훈밖에 없는데.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그분은- 가족 전체가 불법 드루킹 부대가 돼갖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지금 꼼짝 못하고 그분은- 이재명 욕만 하고 있는. 그분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한동훈만 목소리 높이잖아요. 야. 진짜 그때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인이 아니어가지고. 한동훈도 맛이 갔어요. 이제 끝나기 일보 네, 직전이에요, 지금. 불법 댓글 걸려서 게시판 이재명 때문에. 욕하는 것으로 살아나려고 하나 못 살아날 것 같은데. 자, 그냥 전향님, 워치독 기자님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님, 워치독 기자님과 안 소장님 파이팅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뷰티 3737님,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점에서 정기환 대표가 무슨 취재를 했는지 한번 전화해가지고 예, 저희도 연결해 보도록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여러분,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 대표님. 예, 오늘 방송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열기가 막 가득 대한민국 전체에 네.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좀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네. 예. 오늘 그 취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싱크 틀은 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예. 예. 그 취재 후일담 내지는 알고 계신 거 좀 풀어주십시오. 와, 그런데 이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미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하나같이 부자들하고 손을 잡았는데 거기에 아. 필요한 모든 돈은 명태균이가 동네에서 뜯어간 돈으로 해결 다 했다. 아.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재산 등록한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 원 정도 돼요. 59억 몇 천만 원이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오세훈 재산 60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공직자
재산 등록이 얼마냐면요. 오. 60억 가까이 됩니다. 59억 몇 천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72억 원 정도 네.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정도 했다면 뭐 한 1.5배 정도까지 이제 늘어날 텐데 완전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네. 명태균이 공짜로 해준 여론조사 가지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대납하게 했던 것, 이게 정치 도의상 가능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고요. 네. 하나하나 이제 이게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 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느냐.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기자들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일정하게 바깥으로 정보를 내놓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의 칼날이 오세훈 시장으로 갈 것이다. 또 지금 서초갑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에게도 갈 것이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명태균이 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누구로부터 돈을 거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 사인으로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하면 또는 누구를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돈다발을 갖다 줬다고 하면 그 공직자는 중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일정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 아. 그것은 누구에겐가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상당히-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이게 그러면? 용산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나와서 지금 명태균 계속 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계속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오 시장 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서 차원직원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오세훈은 전혀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님 자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큰 사실이 폭로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자기 핸드폰 다 없앴다고 그러고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을 것이다, 폭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 말이야 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요? 뭐 그렇게도 했다가 거꾸로 이제 어디다 맡겨놨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맡겨놨다는 쪽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놨는지도 아시죠? 두 사람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 확실히 맡겨놓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이제 네, 단독으로 터뜨려 보세요. 아니, 자기 프로그램이잖아. 계속 지금 명태균 대표하고 만나려고요. 가족들한테도 연락하고 또 담당 변호사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고요. 제가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명태균 대표와 좀 면담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선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구속된 상태라서 우리 일반인이 가서 그 사람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사가 자꾸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만나지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어렵고 변호사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노임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한 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 송영길 변호사님. 밝히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 밝혀도 돼요. 왜냐면 아직 변호사이죠. 송영길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물어봤더니 그분은 송영길 대표가 진정성 있게 만약에 명태균 씨가 자기를 원하면 내가 가서 만나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이 명태균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에게 전달이 됐고요. 아, 네. 아직까지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민걸 소장님 정말 필생의 과업처럼 생각하시는 공익 제보자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우리 생각, 순진하기도 네. 하지만 정말 그걸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결실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송 대표도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특종은 결국 안 준다는 거요?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지금 실력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서초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큰 내용이 또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심각하게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원 명부가 담긴 안심번호 같은 거를요. 여론의 조작에 활용해서 본인이 본선 경선 없이 바로 당내 경선에서 1위가 되는 그 과정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오세훈 조은희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 자료가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서초구청장 뭐 조은희 이 얘기는 결국 조은희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되는 과정에서 감점받고도 단일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된 과정에 비리가 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그게 바로 명태균이 도와준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녹취록 그것은 아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파장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은 여론 조작의 문제, 그리고 당내 사용하지 못하는 안심번호가 여론조사에 이용되었고, 거기서 성향 분류까지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데, 자, 악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갖는 이제 불법성뿐만 아니라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그때 문제가 심각하고 데미지를 입었던 이해운을 팔아 이 얘기겠네요.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이제 전희경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전희경 의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당에서는 아예 조은희 의원을 배제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끼워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는데, 누구의 힘으로 그러면 출마를 할 수 있었느냐?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이었어요? 땡땡땡 씨죠. 노영희 변호사도 잘 아시는 땡땡땡 씨인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증거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개입을 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성향 분석된 당원의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선거 불법 행위입니까? 이런 것들이 곧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여러분 재밌네,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안 걸린 사람이 지금 없죠? 이제 서초구 야, 각 같은 경우에 난리 그때 났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에서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때 그 조은희 의원이 그 명태균 자기한테 전화를 영남 해가지고 황태자. 예, 영남 황태자십니다. 뭐 이렇게 아주 예. 감읍을 해가지고 이게 했는데,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영규 국장이 이제 제가 파가지고 신용환 교수 제보 받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때 제가 뉴스토마토 출연했을 때 그때 서울 한 곳, 충청도 한 곳에 제보를 받았었다 했는데, 서울 한 곳은 그 종로가 맞습니다. 그 충청도는 사실 이제는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북지사 논란이었는데, 그렇죠. 충북지사. 근데 이게 좀 제보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예. 논란이 잠깐만. 나오고 굿모닝 충청이니까 충북지사를 잘하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그때도 충청판 명태균 잡고 다니라고. 충청이잖아. 김영환도 김영환. 주로 의원도 경기도 좀- 안산하고 예, 고향 맞습니다. 왔다 갔더니 갑자기 예. 충북지사 예, 고향이 충북 그래요. 그랬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로 과정 당시 논란이 많았죠. 예, 그랬었죠. 논란 많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이 그때 이 충청판 명태균 씨라고 불리는 이분을 예, 취재를 해서 있다고. 닿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뭔가가 지금 예, 막 거기서 꼬였다는 말이 그거. 꼬였어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정기환 대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첫 번째 독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는 김건희가 다 개입했지. 네. 완전히 일치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보궐선 김영선 보궐선거, 그다음에 바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총선 관련해서도 예. 계속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불법 상황이네요. 개입이 있었습니다. 예. 네. 김희님, 이성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릴레이 슈퍼챗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난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됐던 그 사건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 사건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누락된 게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민들레하고 굿모닝 충청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광고 한번 보시고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 이 두 분 기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홍규님 슈퍼챗 5만 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와, 굿모닝 충청과 민들레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 이거는 뭐 당사자들 나오셨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역할 맡기로 했습니다. 소개 한번 아, 먼저 그래요? 시작하시죠. 저희 뉴탐사도 같이 단독으로 네네, 같이 해주세요. 예, 저희 워치도 같이 했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뭐 이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발언을 입증하는 이제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예,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게 저희 워치독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협조 안 하면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예. 총리실의 문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협박받았다 그 말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결심 공판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총리실에서 그런 공문이 왔고 직원들도 혈압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처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느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찾은 이제 정황들을 보면은 정확히 그게 좀 일치가 됩니다. 먼저 그 자료 혹시 네, 저희가 자료 좀 띄운 거 보여주세요. 있는데 1번 네. 보여주시면은 이게 2013년에 공직복무 번호를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예. 네,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쭉쭉 넘기면 되는데 1번부터. 이게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하자마자 내린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국무총리가 1호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점 추진 사항 중에서도 1번이에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과제 추진 실태 점검과 개선하겠다는 건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요거가 잘 안 돼서 부진하면은 직무태만이나 무사 안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문책도 병행하라.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어떤 국정과제, 이거 사실은 이게 140개 국정과제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법으로 쭉 내려온 정책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제였던 거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는 인적 문책하고, 특별히 또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그 별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적 문책을 같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자르거나 뭔가 조치를 할 수 하겠다 이런 뜻이 그렇죠. 있죠. 요런 네. 거를 2013년에 내렸고, 이게 지금 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 있던 그 시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2014년에도 같이 국무총리가 1호 지시를 내리고, 넘겨주십시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냥 박근혜 정부 140, 새 정부라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말만 바꾸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네.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한다. 이게 여럿이 조진다는 거죠. 아, 네, 여럿이 그런 내용. 조진다. 예, 예. 맨 아랫줄에 형광펜 된 거. 그 다음에 네. 2015년 가시면 이제 세월호 때문에 넘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좀 쫄아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때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때 통영함, 뭐 방산비리에 세월호 사고에 문건 유출돼가지고 난리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점 추진 사항이 저기 문서 보안 점검으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구조 비리, 그 다음 마지막에 3번으로 해가지고 국정과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요때는 좀 비슷한 문책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에 아래줄에 있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실태 점검 후 조치를 하겠다. 아, 좋지? 너무 무서운데요? 무슨 상당히 조치?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이런 해요. 공무원 직원들이 회람을 했고 압박으로 느꼈다. 나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거기다가 보면은 주요 현안 중에 추진이 극히 부진한 과제는 감사 담당 부서에게 개입하고 점검하게 하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럼- 실제 감사원에서 이제 실시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문건이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요. 국무총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당시 안행부죠. 지금 현재 행안부인데 안행부. 행안부가 네.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광역자치단체한테 날리면은 그거를 경기도로. 다시 경기도에서 이제 날리면은 경기도가 성남시한테 보내는 그런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 증거가 있느냐고 해서 찾은 저희가 자료가 요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저희가 이제 윗줄에 두 줄을 표시한 거는 2013년, 14년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경기도에 그 국무총리 지시 1호를 내렸다는 거고, 그 아래는 경기도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네. 같은 단체에다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내려왔다는 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의 사실에 사실이라네. 가깝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고루 취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런 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있고 그게 있다는 거를 증거로도 내고 또 맞습니다. 직접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 부장판사님은 저런 건 하나도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주고 한성진 부장 판사님이죠. 한성진, 네, 김성진 말고. 한성진 하시는 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제가 되는데. 김성진 선배 참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님. 예. 그걸 참 이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거의 뭐 궁예 관심법 재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개인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이거 압박으로 느꼈든 협박으로 느꼈든 그거는 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인데 그것까지 다 법으로 재단하겠다. 뭐 진짜 그 궁예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냥 발언 자체를 중간에 똑 띄워버려가지고 그냥 왜곡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기존 보도만 봐도 국토부에서 뭐 문건들이 뭐 수십 건이 왔다 갔고 그중에 100건 넘게 몇 건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판결문 막상 보니까 공문 딸랑 한 4개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11번이나 이렇게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다 빠지고 언니 겨우 이거 가지고 지금 판단했단 말이야? 한번 찾아보자. 이상하다 해서 찾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몇 번이나 공문이 오고 갔는지 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다고 말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진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 거죠. 판사님은 안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이 단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김대중 단순- 좀 오늘 그 민들레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아, 예. 저 압박이 있었다. 네. 이제 판결에 저 공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에 저런 판결에 저 공문이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무시해버렸다는 저희가 거예요. 사실 이거 변호인한테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걸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검찰독재위원회에서 제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네,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변호사들이 이거 백현동 자료를 결심공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0개월간 자료를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뭐랍니까? 직접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받은 이 자료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출처에서 받았지만 그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 겹칠 거라고 봐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료들이. 예. 그 심지어 그 공직복무 지금 2013년, 15년 저희가 3개년도 보였잖아요. 최초에 받은 건 사실 2011년, 12년 2개만 받았어요. 이건 백현동에 관련이 없는데 근데 13, 14, 15에도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민들레 보도 보면 실제로 공공이전 압박하고 식품연구원 언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차례 나옵니다. 뭐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네. 성남시가 허용을 안 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그러면 중점 사항으로 압박한 문건하고 결합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식품연구 관련해 성남시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협박하고 압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 판사한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저희들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민들레 오늘 기사를 밑줄 치면서 봤거든요. 우리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거 보고 야 이런 나쁜 놈들 검사나 판사나 보고도 판단했거나 아니면 아예 누락시켰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 기사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다 체크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는 저희도 이런 확인해요.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식품연구원 수십 번 언급해 놨던데요. 맞습니다. 너무 문건을 많이 나와서 보니까, 사실 예. 저희가 만든 로데이터 회의만 37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마지막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 자료 네. 하나 보내주시면은 그동안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압박이 가장 많았었다. 자료 30번 한번 30번 보여주겠어요? 한번 열어주시면 이게 지금 한 5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압박이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여준 건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35번 그것까지 포함하면 여기서만 해도 한 80번 정도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간에 네. 한 2년간에.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든 로우 데이터는 한 100줄 이상이 돼요. 로우. 그러니까 다 보지도 못했어요 문건을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저희가 절반 정도 꼭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된 거. 그다음에 음영된 부분들이 이제 판결문에 들어갔던 언급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만 표시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국토부의 공문을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공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변호인들에게 공유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니네가 가지고 있었던 국토부의 공문들을 제시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1년 내내 안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인들이 사정사정해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냈어요. 네. 근데 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그거를 그랬네요. 언급도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판단의 합니다. 근거로도 삼지 않았어요. 네, 제출은 됐네 판사한테. 마지막에 근데 아예 제출했는데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아예 그런 거로 판사가 보는 거죠. 판단의 근거를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이없다는 거였어요.
100% 조작 판결이네요, 그러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은 증거가 제출됐어. 딜 네, 때. 네. 판사가 그 전에 심증으로 이재명이 유죄였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아 어떡하지? 씨 무죄인 게 제출됐네? 하고 무죄 선고해야죠. 그렇죠. 인간이란 판사라면. 정상적이라는 예. 게 원래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야? 내가 유죄로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출돼. 모른 척 해야지. 너는 유죄. 이거잖아요 지금. 변호사 맞죠? 그러니까 검찰이 백현동이나 이 성남시나 공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목록에 이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네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쨌든 간에 증거 목록으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은 재판부는 그 목록을 쭉 보고서는 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공유를 해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목록 자체를 제출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야 니네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봐. 1년 내내 쫄라가지고 겨우겨우 나중에서 마지못해서 이거를 이제 주니까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내놨어요?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가 어쨌든 이거 내가 받아보고 나서 판사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명백하게 이런 걸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판사는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개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판단의 근거로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2심에서. 아, 그리고 그 판결문에 나왔던 공문조차도 그게 사실 압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기적으로 압박 왔으니까. 받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을까? 표시해 놓으면서 이 조항은 의무 조항도 아니고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협박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협조 안 하면 문책, 인적으로도 문책하고 다른 식으로도 문책하고 다 문책하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잖아요. 진짜 어이없는 거는 공무원분이 분명히 그 진술을 했습니다. 반대죠. 저희 이걸 또 취재했을 때 또 들었거든요. 아. 당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재명이 똑똑이어가지고 견제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과장들이 회의에서 압박받고 오면 다 보고를 했으니까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증언들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 권석필 뭐 국장님이랑 네, 그분이 네. 나와가지고 증언까지 증언도 해요. 했는데 네. 뭐 판결문에 보면은 성남시 뭐 공무원들 아주 일관되게 모른다고 했다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다니까 했다고. 협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조작 판결이 있는지 이런 거 처음 법적으로 봅니다, 진짜. 협박죄에 걸릴 만큼 공문에 써야지 협박으로 느꼈다고 인정해 주려고 하나 봐요. 그러나 봐요. 그게 뭐 이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뭐개 XX야 이렇게 해놓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외면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 전에 1심 판사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존중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정의를 배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런 증거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보다도 힘이 훨씬 약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중앙부처 사무관 전화 한 통화도요. 기초단체 국장이 벌벌 떱니다. 예. 그 내용이 조금만 예를 들면 뭐 기초단체 입장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게 슈퍼갑이거든요. 중앙부처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공무원 하면 자기도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냐면 어떻게든 공무원 지금부터 다 들을 텐데 정말 처음부터 아예 이재명 너 죽이려고 내가 너 죽일 거라고 아예 맘먹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예. 판결을 했다고 봐요. 유죄 추정에다가 더 하나 너 뒤져라 법칙. 너 한번 뒤져봐라. 아니 진짜 이거만 그거를 또 정말 볼만한 용납이 안 돼요. 자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또 있는데 있어요, 자료가? 예, 엄청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지금. 마지막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아까 마지막 자료 그거 아니야? 30분? 아, 네, 또 그거에 그거 말고 더 또 추가 다른 버전이 것도, 하나 또 예. 있어요? 31번 자료. 예,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그 한국식품원 그 단지를 부동산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냥 이제 뭐 그 부동산도 그냥 살고 싶은 주거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뭐 그런 게 이제 돈이 잘 되니까 매각도 잘 되고. 근데 성남시에서는 뭐 준주거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 남욱시, 정영학시 뭐 이런 분들이 그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검찰 그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어요. 이재명 잡으라고. 이 당시 시간을 보시면요. 2014년 6월 27일입니다. 아.
한참 압박이 있던 때죠. 예. 그러니까 남욱이 정영학에게 하는 말이죠. 예.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아니, 그러니까 뜻이에요? 예. 이 남욱 씨라든지 정영학 씨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식품연구원 단지든 어디든 간에 빨리 아파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 입장은 그런 입장인 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네. 우리 시의 계획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입장이 갈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근데 전전긍긍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만배형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 이재명 잡으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와대가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됐던 일개 이제 지방자치 기초 단체장이 네. 청와대에서 잡으라고 하는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화제였습니까? 성남시가 뭐 시장실 2층으로 바꾸고 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랬죠. 뭐 기자회견하고 뭐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정의 현안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금 미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정말 것이죠. 밑보여가지고 엄청나게 잡으려고 사실은 했었던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얼마나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타겟이 되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느냐를 정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저런 건 다 싹 무시하고 네, 그냥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맘대로 했구나. 협박 같은 거 없었는데 네가 협박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트루스님 진짜 정의의 용사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최치한철님도 5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또 역시 응원해 주셨고 또 변천사님께서도 노무현 대통령님 고향인 김해 진영에서 내일 집회 갑니다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3명의 전사들이 나오시니까 우리 안 소장까지 4명의 전사들에게 또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새롭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이 많이 나면서 나도 뭔가 힘을 좀 받았다 이런 느낌이 나네요. 워치독 그룹이 있다는 게 워치독이 되게 중요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겨레 신문을 경향신문 있는 기자님들이 죄송하지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그런 역할을 못한 지 꽤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왜 의문의 일패를 그들에게? 아니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네. 특종의 단독도 많이 그분들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제일 싫어한다는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돼서 고발수 폭로하니까 윤석이 그만해. 아니 그 어디 KBS나 MBC에 나와야지 뭐 마이너 매체에 나온 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네. 그 비열한 알겠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네. 근데 다 이분들이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오신 세 분도 그렇고. 사실 스픽스에도 저희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왜요? 저희 사실 제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워치독도 단독 많이 씁니다. 단독 많이 쓰는데 잘 이게 조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단독을 썼는지.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단독 쓰면은 우리 단독이었네. 우리 며칠 전에 낸 거였는데 저기 단독으로 갔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래 많이 퍼지는 게 좋지. 뭐 꼭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역전의 용사들에서 이렇게 저희를 불러서 이제 워치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취재를 했는지 소개해 주셔서 또 저희도 힘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오늘 성명서 냈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민들레 단독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했어요. 독재에서 기자회견 해갖고 뉴스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조 아닌가요? 물론 각자 역할이 나도 독립적이지만 시민하는 사람 보기 되게 좋았습니다. 기자로서도 또 그렇게 되면 힘이 나고요. 저희도 취재할 힘이 때. 났죠. 제가 이제 저는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또 그 기자회견 현장을 저는 바로 봤었는데. 그렇죠. 아까 보셨죠. 이번 주에 김건희 오늘 사실 이 시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다큐 상영해야 되는데 그 불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 나왔는데 여러분 이 분노를 안고 내일 4시에 시청 앞에서 탄핵 집회, 5시 반에 민주당 집회, 6시부터 제야당 시민단체 윤석열 대진 집회, 거부 집회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노를 안고 나오셔야 이깁니다. 이제 유튜브나 대한 매체만 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건 기본이고 응원해 주시되 여기 나오신 우리 뉴탐사, 민들레,
우리 굿모닝 춘천, 스픽스, 노영희 TV까지 네. 다 응원해 주시되 현장 나와야 됩니다.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안진걸 TV까지. 예, 좋습니다. 안진걸 TV 됐고요. 네. 지금 임세은 식당 TV 됐고. 지금 동시 접속 시청자분들께서 워치독 응원합니다. 많이들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또 있어가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전 용사들 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더욱 힘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 용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